일단 테스트에서 질문 있을까요? 테스트 질문. 오, 4, 3, 2, 1, 땡. 자, 그러면 숙제에서 우리 프린트 숙제 질문 172번의 디귿이요. 자, 염소와 금속 M, 여기서 금속 M은 알칼리 금속을 말하는 거지. 얘들이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래. 자, 알칼리 금속 M은 염소와 반응한다는데 염소는 평상시에 뭘로 존재해? Cl2로 존재하지? 그치? 그러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는 거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1대1로 결합해야 돼. 이게 반응식의 뼈대고 여기에서 개수 맞추는 거는 원자 두 마리니까 여기가 2가 돼야 염소가 두 개겠지. M도 2니까 여기가 2M이 들어가야지. 이게 올바른 반응식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응식을 풀로 우리가 작성하라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틀렸다 정도만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염소는 평상시에 Cl2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야겠지. 염소 원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또 질문? (200번) 200번 봅시다. 200번. 자, 다음은 1, 2, 3주기에 속하는 두 가지 원소 A, B에 대한 자료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B가 A의 1.5배래. 근데 1, 2, 3주기 중에 껍질 수가 1.5배가 나오려면은 2주기와 3주기죠. 그치? 그럼 1.5배가 되는 껍질 수가 B가 A의 1.5배니까 B가 3주기고요. A가 2주기지. 그래야 1.5배가 되지. 껍질 수는 주기니까.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의 3배래. 원자과 전자수는 0부터 7까지 있지. 근데 배로 따진다면 그냥 0 제껴 놓고요. 그렇지? 그럼 0부터 7까지 해서 3배가 나올 수 있는 정수는 뭐와 뭐야? 2와 6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2와 6이야. 그럼 결국에 A가 B의 3배니까 A는 몇 쪽? 원자과 전자 6개 있는 16족이 될 거고 B는 원자과 전자 2개가 있는 2족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비금속 원소고 금속 원소네. 마지막 조건은 사실 안 줘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의 원자 번호 차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럼 얘 2주기 16족 누구야? 산소 원자 번호 8번. 3주기 2족 누구야?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 차이는 4가 되지. 또 질문. (5) 4, 3, 2, 1, 땡. 자, 그럼 우공비에서 질문. (5) 4, 3, 2, 1, 땡.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바로 좀 나가 봅시다. 화학 결합의 종류. 화학 결합의 종류.
자, 그럼 우리가 화학결합에서는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거 볼 건데 화학결합을 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화학결합을 왜 하는가? 왜? 자,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안정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안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안정하기 위해, 안정하다라는 이야기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원소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말하는 거죠. 비활성 기체 세 가지 외워야 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 세 마리 3대장이죠. 자, 얘네 원자 번호 써보면 원자 번호 2번이고요, 10번이고요, 18번이죠. 얘네 전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는 얘는 2개, 8개, 얘는 2개, 8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근데 내가 마이크를 켰었나? 켰다. 후. 저번에 고3 애들 촬영하는데 막 신나게 한 1시간 반을 수업을 했는데 으이씨,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더빙을 할까? 하다가 뭔 개 생고생이야 하면서 아이씨 듣지 마. 그랬어. 어쩔 수 없지 뭐. 자, 어쨌든 뭐 비활성 기체가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 그러면 이 녀석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얘네들은 이미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최대한으로 잘 채우고 있죠. 그치?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지 않죠. 즉 전자를 얻거나 잃고 막 이러면서 안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화학결합인데 이걸 하지 않는데. 화학결합 한다 안 한다?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거지. 활성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린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 자, 결국 이걸 따라 하려고 화학결합을 한다. 그럼 화학결합의 종류로는 2가지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로 이온결합. 이온결합의 정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죠.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 자체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는 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고, 양이온이 되려는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려고 해?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음이온이 되려는 녀석들은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려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온결합을 형성시켜 봅시다. 이온결합의 형성. 대표적으로 나트륨 볼 거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으로서 원자 번호 몇 번? 나트륨 원자 번호 맨날 나와. 분명히 시험에 나와. 11번이에요. 그러면 전자 11개 있다는 얘기니까 2개, 8개, 1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염소가 결합할 거야. 염소는 전자 배치가 17번이죠. 그러면 2개, 8개, 7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하나의 전자를 얘한테 어떻게 할까? 버리는 게 좋겠지. 그치? 얘한테 버려. 버리면 얘는 하나 얻어서 여기 8개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결국 다시 써보면 나트륨은 하나 버리면서
2개 8개 되죠.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양성자는 11개지만 전자는 10개로서 양성자가 하나 많아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염소는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2개, 8개, 8개가 되는데 이 녀석은 양성자 17개, 전자가 이제 18개지.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Cl-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자 배치를 보니 나트륨 이온은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요?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고요. 염화 이온은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 아르곤과 똑같아. 그러면 결합을 하면서 결국에 더 안정해졌지? 그렇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했다. 안정됐다.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전자 배치를 이뤘을 때 우리는 이 이온들이 안정한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용어로 설명을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하는 거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전자 몇 개 채우는 걸 말하는 거니까 8개를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형성될 때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자. 전자의 이동이 분명히 있죠. 그치? 근데 전자의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뭐 이동? 전자 이동.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온 결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거. 화학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학식. 자, 화학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화학식을 쓸 때는 이온들이 전기적 중성이 될 수 있게끔 화학식을 쓰는 거지. 그럼 전기적 중성이 된다라는 말은 양이온 전하의 합과 음이온 전하의 합을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치?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자. 자,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지. 전자 배치 해보면은 2개, 8개, 2개죠. 2개를 버리겠지. 마그네슘 이온의 전하는 2+야. 그쵸? 근데 얘랑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할 거래.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올바르게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해야 돼? MgCl2로 결합해야 돼요. MgCl2로. 1대2로 결합해야지,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야 전기적 중성이라고 쓸 수 있어. 전기적 중성을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결국에 플러스 2짜리가 한 마리가 있고요. 마이너스 1짜리가 두 마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MgCl이라고 쓰면 틀리다. MgCl2라고 써야 된다. 그래야 중성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더 예제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3+고 산화이온은 2-죠. 올바르게 결합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Al2O3인 거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여기가 요로 오고요. 이 새끼가 요로 오고요. 그치? 그러면 결국 나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거든. 양면 아니죠. 이온의 전하량 B와 결합하는 이온수 B는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3대2의 전하량이니까 2대3으로 결합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이온 결합 물질을 AB3라고 문제에서 줬어. 이온 결합 물질 AB3. 우린 암묵적인 약속이죠. 앞에 쓰는 게 양이온, 뒤에 쓰는 게 음이온이야. 즉 앞에 쓰는 게 금속, 뒤에 쓰는 게 비금속이죠. 자, 그러면 AB3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그렇다면은 A는 몇 쪽 원소일까요? 13족 원소죠. 결합의 비를 봐봐.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 1대3이야. 결합의 비가 1대3이야. 그럼 전하량의 비는 3대1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3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3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다는 소리야? 3개였다는 소리니까 13족의 원소죠. 그러면 B는 몇 족 원소예요? B는 1족 원소죠. 1족 원소? 17족 원소죠. 마이너스니까. 이해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13족, 17족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아낼 줄 알아야 돼요. 개수를 보고. 그러니까 전하량을 보고 식을 쓰는 게 기본이고요. 문제로 나온다면 식을 보고 전하량을 찾을 줄도 알아야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화학식 조금만 더 가보자. 결국에 우리는 이온 전하량의 비와 결합의 이온수 비가 반비례한다라는 걸 써먹으려면 이온의 전하량을 알고 있어야겠지. 사실 이온의 전하량은 어디에 나와? 주기율표에 나와.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전하량 굳이 안 외워도 하다 보면 외워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아니죠.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온 전하량은 그냥 외워놔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이온식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암기해야 되는 이온식들. 자, 먼저 리튬은 플러스, 나트륨도 플러스, 칼륨도 플러스지. 그쵸? 왜? 알칼리 금속이니까. 자,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죠. 칼슘은 2 플러스, 알루미늄은 3 플러스죠. 그치? 자, 그러면은 산소는 몇 마이너스니? 2 마이너스. 황은 2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플로리는 마이너스, 염소는 마이너스, 브로민은 마이너스, 아이오딘도 마이너스. 그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생각해 볼까? 구리는 몇 플러스니? 2 플러스죠. 철은 2 플러스도 있고요. 3 플러스도 있어요. 이거는 굳이 몰라도 되지만. 자,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될 게 있죠. 다원자 이온. 원자 여러 개가 하나의 이온을 만드는 녀석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애들 한번 적어보자. NO3는 마이너스. 그리고 CO3는 2 마이너스. SO4는 2 마이너스. 또 HCO3는 마이너스. MnO4는 마이너스. 또 OH는 마이너스. 또 NH4는 플러스. 하나만 더 할까? PO4 3 마이너스.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 그치? 그러니까 맨날 이런 애들이 헷갈리는 거잖아. 그치? 이번 기회에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해보면 PB 납은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야. PB 2 플러스. 그는 납과 질산 이온이죠. NO3 마이너스. 얘네가 결합한다면 올바른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요? PB NO3 2인데 가로치고 2인 거죠. 그치?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가로를 꼭 쳐야 된다. 만약에 개수가 더 필요하다면. 근데 1대1이면 가로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CaCO3는 그대로 쓰는 거지. CaE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니까. 이래. NaHCO3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Na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 암기를 해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별표 안에 별표로 OH, 내가 봤을 땐 문제로 만들기 제일 쉬운 건 OH-라고 생각하거든. 가끔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OH- 가지고 살짝 장난질을 해요. 뭐냐면 이거 응용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F-를 한번 이온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면 플로린 원자죠. 근데 얘가 어딘가에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얻어온 게 플로린 이온이지. 플로린 화이온. 그러면 플로린 화이온은 문제에서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쓸 거야. 대괄호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 이게 플로린 화이온이에요.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이게 플로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 A라고 하겠죠. 그치? 그럼 A라는 녀석은 플로린이에요 라고 알아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치?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중에 한 마리는 이 새끼 게 아니겠네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껍질 2개에다가 원자 가전자 7개니까 A 새끼는 누구다? 플로린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놨어요. BC래요. 근데 마이너스래. 똑같이 하면 돼. 봐봐. 우리가 이게 플로린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마이너스니까 원래 이 새끼는 얘게 아니네. 그리고 7개네. 한 거죠. B는 딱 봐도 누구야? B는 딱 봐도 수소야. 근데 C를 보면은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 있는 전자 중에 하나는 원래 이 새끼 게 아니네. 그거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아무나 상관없어. 이 새끼가 아닐 거야. 그리고 세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이해돼? 잠깐 잘못 그랬나? 왜 7개지? 하나, 둘, 넷, 하나, 둘, 7. 미안해. 하나 없어야 돼. 그치? 1, 2, 3, 4, 5, 6, 7, 8. 그치. 그럼 원래 하나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빼고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이 새끼 누구야? 산소인 거야. 이렇게 쓰면은 OH- 이온식을 표현한 거죠. 이게. 근데 이거 잘못 보면은 HF라고 해석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겠지. 왜? 요거 빼면은 요거 HF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OH-구나. OH-구나. 기억을 좀 해줘. 알겠어? 요거는 OH-다.
그래서 이 OH-가 방금 얘기했죠.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화학원에도 나와요. 화학원으로 치면 이게 3단원이거든, 화학결합이. 그래서 OH-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면 애들이 많이 틀려. 심지어 고3 애들도 틀리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전에 이 새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놔. 알겠죠? 똑같이 하면 돼요. 얘도 마이너스니까 요거 하나 제꼈지. 얘도 마이너스니까 그 중에 하나 제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그림 아까우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끼는 게 아니죠. 하나를 더 넣어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플러스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화학식 이렇게 이온식만 잘 암기해 두시고, 이온수 B랑 전하량 B는 반비례한다라는 걸로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바로. 첫 번째로는 전기적 성질이죠. 자, 그래서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다르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겠지. 고체에서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뭐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붙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어, 흐를 수가 없어서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이제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움직일 수 있게 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겠지. 전기전도성 가지고 있겠지. 근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결국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양이온은 어디로 움직일까?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겠지. 음이온은 어디로 움직일까?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뭐 전기가 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이온 결합 물질, 요 녀석을 열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줘요, 물. 근데 물이라는 녀석, 좀만 다시 보자. 자, 물은 H2O로서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치? 그래서 물이 이렇게 생겼지. 산소에 수소 두 마리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기고 있을 때 잘 봐. 산소 쪽은 뭐 사실 크게 몰라도 되지만 그림 표현이 나올까 봐. 산소 쪽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이 기호는 델타예요, 델타. 부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고요. 수소 쪽은 부분적으로 무슨 전하 띄냐면 플러스 전하를 띄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 뭐 몰라도 돼. 알겠어? 그냥 어찌됐든 그냥 물 분자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가 있기는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물이 얘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 안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둘러싸일 때 방향이 달라. 책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더. 물 분자가 둘러싸일 때 양이온은 이런 식으로 산소 쪽이 둘러싸고 있고요. 음이온은 수소 쪽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둘러싸일 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도 이 양이온은 어디로 움직여? 마이너스로 움직일 거고 얘는 플러스로 움직일 거니까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하는 거지. 전기전도성이 있다. 예전에 뭐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 그림 이렇게 해놓고 요걸 이렇게 안 준 거죠.
안 줘놓고 얘 A, B라고 해서 A는 음이온이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있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질 두 번째 아니야, 두 번째 아니죠. 미안해. 자, 예제 하나만 더 들게.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한테 전류를 흘려주면서 열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을 가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처음엔 전기가 안 통하다가 어느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기가 안 통했을 때는 아직 고체 상태인 거죠. 아직 고체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온도 이상으로 가니까 갑자기 전기가 통해요. 이때 무슨 상태로 변한 거예요? 액체 상태로 변한 거죠. 그러면 이 해당 온도에서 이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여기 온도가 이 물질의 녹는 점이라고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 녹는 점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깊게 안 들어갈게. 그래서 그래프에서 우리 녹는 점 정도는 찾을 줄 아셔야 된다. 이런 그래프 성향을 갖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다. 됐죠? 자, 두 번째 성질. 그래서 이 녹는 점이 높아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치?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 뭐 예를 들자면 외울 필요는 없지만 NaCl의 녹는 점은 한 801도C 정도 돼요. 그래서 액체 소금을 만들려면은 엄청 온도가 높아야 돼. 그래서 막 용광로처럼 보여요. 시뻘건 용암처럼. 그리고 뭐 또 보면 뭐 MgO 뭐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Mge+랑 OE-. 이 녀석의 녹는 점 대충 보면 한 2800도쯤 돼요. 대충 한 2800, 2900 뭐 이래.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녀석은 25도씨 상온에서 당연히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식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세 번째.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이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고체죠.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보면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 성질을 갖는 기본적인 입자가 없는 거죠. 분자라고 얘기해야 하네? 이거 분자야? 그린 김에 얘기하면? 이거 분자 아니죠?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알겠지? 근데 어찌됐든 여기다 내가 힘을 줘서 배열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달라졌어. 어긋났어요. 어긋나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서 인력이 작용하다가 배열이 어긋나 버리면 뭐가 작용하게 돼? 여기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지. 그럼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서 결국에 얘는 어떻게 돼? 깨지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이게 이런 현상이 결합의 세기가 약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합의 세기는 약하지 않아. 얘네 결합색이 굉장히 세. 얘네 녹이려면은 NaCl만 하더라도 800도의 온도를 줘야 돼요. 그치? 근데 얘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만큼의 센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지. 알겠어? 즉 이온 결합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라는 접두가 붙으면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렇게. 그럼 요것과 빗대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금속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빗대어서 비교해봤을 때 금속은 부서져요? 부서져요?
안 부서지죠. 자, 참고로 금속 전성과 연성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진 게 공유결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 비금속들은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만 할 거니까 결국엔 서로 얻으려고만 하다가 같이 쓰게 되었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공유결합 형성에서 수소는 이렇게 전자점이 하나 있을 건데 여기 옆에 다른 수소가 오면 크기가 조금 이상하네. 다른 수소가 오면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지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들을 하나씩 공유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쌍을 뭐라고 불러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을 때 각각의 수소는 누구와 전자 배치가 동일해요? 헬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정되었다 할 수 있겠지. 하나만 더 그려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 누구니? 산소죠. 그치? 여기에 수소가 붙어요. 이렇게.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이게 물이죠. 물 분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여기가 공유 전자쌍이다. 여기서 또 찾아봐야 될 게 이런 게 또 있어. 얘랑 얘. 이것도 전자쌍이라고 볼 거야. 이 전자쌍은 공유한 전자쌍이 아니지.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 뭐라고 불러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공유결합. 그럼 공유결합을 형성했을 때도 또 보면 산소는 지금 누구와 전자 배치가 동일한 걸로 보이니? 산소는? 그치. 네온과 전자 배치가 동일해서 안정된 거고 수소는 누구와 전자 배치가 동일해요? 헬륨과 전자 배치가 동일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린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그림으로 그리자니 이제 내 어깨가 나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림 말고 우리는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걸로 표현할 거야. 사실 화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알면 공유결합은 너무 쉬워져. 알겠어? 그래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합시다. 공유결합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루이스 전자 점식. 자,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얘기한 그냥 표현식 중 하나야. 굉장히 좀 편리하더라 라는 얘기죠, 이걸 쓰면.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쓸 거니까 수소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찍히죠. 리튬도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이렇게 하나 찍히죠. 그러면 베릴륨은 점 2개, 궁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몇 개? 5개가 이렇게 찍히죠. 그치? 산소는 6개가 이렇게 찍힐 거고요. 플로리는 7개가 이렇게 찍히겠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은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점의 위치는 동일하겠죠. 그쵸? 요런 게 루이스 전자점식. 근데 이걸 이용해서 저기 수소랑 물을 좀 다시 한번 찍어보면은 수소는 점 요렇게 다른 놈의 수소가 또 이렇게 오는 거 봐서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여기도 산소는 점이 요렇게. 근데 여기에 수소 두 마리가 요렇게. 그때 요거를 공유 전자쌍,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보는 거지. 이해돼? 이러면 굉장히 편리해진다. 그럼 결국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씩 찍혀 있는 전자들이 공유 결합에 관여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전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암기해야 되는 거, 각 원자들의 결합 수를 외워야 돼요. 수소 결합 1번, 베릴륨은 2번, 붕소는 3번, 탄소는 4번, 질소는 5번이야? 질소 몇 번이야? 3번이죠.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였기 때문에 전자가 3개만 더 있으면 돼. 그래서 공유 결합을 3번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는 2번, 플로오린은 1번이죠. 그래서 이 결합수를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개수? 8개수라고 봐요. 8개수. 수소는 8이 하나라서 다른 원자를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단일 결합만 하죠. 수소는 8이 하나라서 단일 결합만 합니다. 근데 리튬은 금속이잖아. 그래서 금속은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을 못 한다라고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유기화학 배우면은 금속도 공유 결합도 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알겠어? 탄소 옆에 붙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어쨌든 리튬도 점이 찍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자, 베릴륨은 8 몇 개야? 베릴륨은 8이 2개야. 8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붕소는 그럼 8이 이렇게 있고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럼 몇 마리 붙잡을 수 있어? 3마리 붙잡을 수 있는 거야. 탄소는 8이 4개가 있는 거죠. 질소는 8 다시 3개고 2개고 하나인 거야. 그럼 다시 플로오린은 8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자 몇 개 붙잡을 수 있어? 하나 붙잡으면 끝나요. 다른 결합 못 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외워야 되는 게 요거죠. 15, 16, 17쪽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 1개, 2개, 3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외워야겠죠? 아시겠어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외우라고 시키냐면은 봐봐. 뭐 N2O4라는 분자가 있어요. N2O4라는 분자가 있어. 여기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9개 있어. 외우면 맞추는 거야. 그쵸? 이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더라도 질소에 비공유 하나 있을 거고 산소에 2개씩 있을 거야. 그럼 8 더하기 1이니까 9. 이해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외워놔야지 우리가 써먹을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질소, 산소, 플로오린 뿐만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인, 황, 염소도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야. 17종 원소는 다 비공유 전자쌍 몇 개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좀 암기를 해 주셔야겠지요. 알겠어? 그러니까 다 외우기 부담스러워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8개수라도 외워놔. 알겠어? 적어도 8개수라도 외워놔. 누가 8이 몇 개 있는구나. 그래서 그 8을 이용해서 녀석들은 화합물을 형성할 거거든. 알겠죠? 8개수라도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공유결합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그러면 공유결합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보자. 공유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그치?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손을 몇 번 잡냐 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들. 자, 그러면 베릴륨이랑 플로오린이 결합하면 BeF2겠죠? 그치? 베릴륨은 팔이 2개고 플로오린 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BeF2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점이 있고 여기에 플로오린이 이렇게 하나씩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인 것이. 이건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써요, 이런 걸. 근데 구조식으로 다시 그리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죠. 이 공유전자쌍이 구조식에서는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되는 거야.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구조식에서는 비공유전자쌍을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생략해요. 그러면 BeF2 이렇게 나왔을 때 비공유전자쌍은 6개 있다라고 해줘야겠지. 그 비공유전자쌍 개수를 외우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도 있어. 알겠죠? 3개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2개, 비공유전자쌍은 6개. 근데 사실 이 표현 방법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면 안 나올 거야. 통합과학에 없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 자, 그럼 붕소랑 플로오린이 결합하면 BF3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붕소점이 이렇게, 플로오린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9개가 있고요. 공유전자쌍은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베릴륨은 주변에 전자가 4개밖에 없죠. 플로오린 또한 주변에 전자가 6개밖에 없죠. 그래서 베릴륨과 플로오린의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한다고 무조건 전부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예외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탄소가 수소와 결합하면 CH4가 될 수 있겠죠. 단일 결합만 할 거니까 지금 보면 탄소가 수소를 이렇게 4방향으로 한 마리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공유전자쌍은 4개고요. CH4의 공유전자쌍은 4개, 비공유전자쌍은 없다 해주면 돼.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 AB4라고 나왔어. AB4. 근데 CH4 같은데 이 녀석이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의 비율이 3이래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누굴까? 일단 4마리가 붙었으니까 공유전자쌍은 4가 되겠죠. 근데 이게 3이 되려면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여야 돼? 12개여야 돼. 그러면 얘에 있어야겠죠. 여기서 나누기 4를 하면은 몇이에요? 3. 비공유를 3개씩 갖고 있다. 뭐 이 말인 거죠. 그럼 비공유를 3개씩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우리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CF4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 말은 CH4만 달달달달 기억하지 말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녀석들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왜? 플로어린도 팔이 몇 개니까? 팔이 하나니까. 수소 떼고 플로어린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CF4, CCl4 뭐 이런 거 있겠죠. 혹은 CBr4, 뭐 CI4도 가능하겠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또 SiF4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등등등. 왜? 규소와 탄소는 같은 족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꼭 CH4만 달달달 외우지 마라. 또 그럼 질소랑 수소가 결합하면 NH3가 되겠지요. 그치? 그럼 질소가 이렇게 전자점, 여기에 수소가 3마리,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은 공유 전자쌍은 3개인데 비공유가 하나네요. 보면 이번에는 3번 결합했지만 옥텐 만족해요, 안 해요? 옥텐 만족하죠. CH4도 뭐 그 얘기 안 했지만 맞는 말이고, 그치? CH4도 옥텟은 만족하고요. NH3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누구 있을까? NF3도 나올 수 있겠죠. NF3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그러면은? 10개라고 대답해야지. 9개가 아니고. 왜? 질소에도 빼먹으면 안 되겠지. 자, 또 NCl3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PF3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야. 왜? 질소와 E는 같은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주기율표는 세로줄로 외워라. 또 만들 수 있는 게 H2O. 여기에 수소가 2마리. 그래서 이 녀석도 옥텟 규칙은 만족하죠. 중심 원자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네요.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산소에 플로어린 붙으면 그건 OF2라고 해요. F2O 말고 OF2.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또 OCl2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겠지. 그치? 뭐가 나올지 몰라.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뭐 수소랑 플로어린이 결합을 한다면 1대1로 결합해서 HF라는 걸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 그러면 두 번째, 이중결합. 이중결합은 전자 몇 개씩 공유해요? 2개씩 공유하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O2, CO2, CH2O. 얘네들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O2는 결합선으로 이제 바로 표현하면 이렇게 산소는 당연히 팔이 2개니까 팔 2개니까 자기들끼리 손을 이렇게 잡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CO2는 탄소가 팔 몇 개야? 4개죠. 근데 산소 2마리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산소가 이중결합해주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탄소도 팔 4개를 모두 다 사용했지. 자, 그러면 CH2O는 어떻게 될까? 수소는 팔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탄소가 수소를 붙잡을 땐 무조건 어떻게 붙잡을 거야? 단일 결합으로 붙잡을 거야. 그러면 탄소는 팔이 이제 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 남은 팔 2개로 어떻게 하면 돼? 산소와 이중결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게 이중결합을 가진 녀석들. 세 번째,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들도 한번 볼게요.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들 대표적으로 N2, HCN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질소는 지들이 팔이 3개니까 이렇게 있겠지. 지들끼리 삼중결합. HCN. 자, 그러면 중심 원자는 탄소죠. 자, 중심 원자라는 거는 구성 원소 중에 팔이 제일 많은 녀석이 중심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팔 하나, 탄소는 팔 4개, 질소는 3개이기 때문에 중심의 역할은 탄소가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붙고 나머지 3개의 팔을 질소와 삼중결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CN이라고 하면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이런 애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녀석들은 사실상 통합과학에 어울리는 기본 분자들이야. 통합과학과 어울리는 기본 분자들. 근데 통합과학과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분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라고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아시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별표. 다중결합? 쏘리.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인 녀석들, 딱 6가지만 기억할 거야. 6가지. C2H6, C2H4, C2H2. 일단 3가지. 굉장히 쉬워요. 탄소가 2개네. 중심 원자 2개죠. 근데 여기에 수소가 6개 붙어야 된대. 탄소 하나당 수소를 몇 개씩 붙여야 돼? 3개씩 붙이면 돼요. 그럼 탄소 팔이 하나씩 남죠? 지들끼리 단일 결합하면 돼요. 그래서 C2H6는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야. C2H4도 마찬가지야. 탄소가 수소를 몇 개씩 붙이고 있으면 돼? 2개씩 붙이면 되죠. 그럼 탄소가 팔이 2개가 남죠? 그 남는 2개를 지들끼리 뭐 하면 돼요? 이중결합 시키면 되는 거야. 자, 탄소가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탄소는 팔이 3개가 남아 지들끼리 3중결합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중심 원자 여러 개 있는 녀석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가지고 우리가 뭐 탄소가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높아심에 하나만 더 할게. 그래서 이런 녀석들 보면은 얘는 단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얘는 이중결합이 1개가 있는 녀석이고요. 얘는 3중결합이 1개 있는 녀석이야. 이 녀석들의 규칙이 있거든.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단일 결합으로만 있는 녀석은 CnHen 플러스 2로 되어 있어요. 화학식이. 이중결합이 1개 있는 녀석은 CnH2n으로 되어 있고요. 3중결합이 있는 녀석은 CnH2n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 탄소가 뭐 졸라 많다고 해보자. 졸라 많아. 헥세인이라고 할까? 헥세인. 헥세인 이렇게 생겼어. 구조식이. 알겠어? 근데 규칙을 보면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탄소당 수소를 몇 개씩은 붙이고 있어? 2개씩은 붙이고 있어. CnH2n이죠. 그치? 근데 양쪽 끝에 말단이라고 하거든? 말단 탄소에 수소를 하나씩 더 붙이고 있죠. 그것 때문에 플러스 2가 붙는 거야.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중결합을 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지들끼리 얘를 이중결합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여기서 붙잡고 있던 수소를 각자 놔줘야죠. 그치? 놓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놓은 것끼리 지들끼리 손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수소 2개가 빠졌죠. 그럼 여기서 3중결합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놔야죠. 놓고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면 수소 4개를 버려야죠. 마이너스 2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일반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알고만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어. CnH2n 플러스 2만 외워주면 되겠죠. 또 2개씩 빠지면서 2중, 3중 된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와서 뭐 모르는 거야. 뭐 C4H 뭐 6 뭐 이렇게 나왔어. 얘 3중 결합 갖고 있겠죠. 그려보지 않아도. 이해돼?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는 거야.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직 학교에서 수업 안 했죠, 이 부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면 나중에 이거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만약에 이런 녀석들을 알려줬다. 이런 규칙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런 녀석들도 있어라고 알려줬다 하면은 이거 외워놔야 돼. 알겠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보자. 비슷해. N2H4 N2H2. 자, 그러면 질소가 2마리, 수소가 4마리, 이렇게지? 수소는 생략한 거야, 지금 계속. 그럼 질소는 팔이 3개니까 지들끼리 무슨 결합해야 돼? 단일 결합하면 되죠. 그치? 또, 질소가 2마리, 수소가 2마리, 이렇게.
그럼 질소는 8이 또 3개니까 지들끼리 무슨 결합하면 돼? 이중결합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N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비공유 전자쌍 개수 굉장히 잘 세줘야 돼. 알겠어? 여기 비공유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여기도 2개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다 떼고 플루오린으로 바꾸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그때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플루오린 곱하기 3으로 늘어나겠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H2O2 과산화수소. 그럼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를 하나씩 붙여. 그러면 수소는 요렇게 산소는 이렇게 단일 결합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 C2H6부터 C2H2O2까지 C2H6부터 H2O2까지 조금 통합과학과 어울리진 않지만 간간히 잘 나오는 녀석들이야. 아시겠죠? 애들 급 나누려고 등급 나누려고 간간히 잘 나와요. 알고 있으시다. 자, 일단 핵심은 이 물질들이 단일 결합인지 이중 결합인지 삼중 결합인지 뭘 갖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통합과학의 핵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부분 한번 얘기해 보자. 성질.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이죠. 자, 그럼 전기 전도성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 공유 결합 물질이 대부분 뭘로 존재한다?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겠죠. 분자란 우리 주기율표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이걸 이제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덩어리 지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자들끼리. 알겠어?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그래서 분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분자는 뭐 물분자 대표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죠. 여기에 수소가 하나, 둘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자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산소는 8개 갖고 있겠죠. 수소에 하나, 총 10개의 양성자를 가진 입자야. 자, 그러면 전자. 자, 공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전자를 얻어서 뭐 잃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얻고 잃어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도 몇 개예요? 10개죠. 다 세보면 10개야. 알겠어? 그러면 결국 분자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똑같은 녀석들이지. 그래서 분자인 녀석들은 전부 다 분자는 전기적인 중성을 가져요. 분자는 전기적인 중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상태인 자, 고체라고 하면 뭐 얼음 대표적으로 얘기합시다. 얼음은 이렇게 육각 구조의 물 분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얼음이 되면은 그리고 뭐 플라스틱 통에 물 얼리면 이렇게 커지잖아. 그게 뭐 때문이야? 물 분자들 사이에 이런 공간이 생겨. 그래서 커져.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녹아요. 액체가 되면은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얘는 움직이지 못하고 얘는 움직일 수 있어. 이때 요 녀석이 움직이지 못했고 요 녀석이 움직였어요. 근데 전기랑은 상관이 없죠. 왜? 얘는 중성이니까. 움직이든 못 움직이든 전기 안 통해요. 전기 안 통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 있죠. 증류수라고도 하고요. 전기 안 통해요.
그거 손에 묻히고 콘센트 찔러도 아니 그건 힘들겠지 그거는. 자 어찌됐든 정제수 죽을 수도 있어. 그럼 하지마. 하면 안 돼. 정제수에다가 뭐 그렇게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집어넣어요. 안 고장나요. 잘 말리면.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게 침수폰 같은 게 이제 잔고장이 심하잖아. 그렇지? 그런 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돗물 같은 거에 많이 빠뜨릴 거 아니야. 거기 이온이 있지. 아무리 잘 말려도 이온들이 기판에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 회로에서 전기가 원래 목표한 바로 잘 안 흐르겠지. 그렇죠? 뭐 누전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기기가 고장 나는 건데 그냥 순수한 물은 전기통에 안 통해. 순수한 물은 전기 절대 안 통한다. 알겠지? 고체든 액체든 전기는 통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예외 하나만 기억합시다. 흑연. 또 뭐 안 나올 확률이 크지만 적긴 합시다. 그래핀.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뭐 이런 거. 플러렌. 또박또박 쓰는 걸 더 못 써. 신기하지? 맨날 이렇게 날려 쓰는 게 습관이 돼서 또박또박 쓰는 걸 잘 못하겠어. 플러렌. 얘네들 예외야. 얘네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 크게 안 외워도 지금은 상관없지만 흑연은 꼭 좀 기억해놔. 얘는 전기 통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흑연도 이렇게 탄소가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지워버리자. 깔끔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에 흑연이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흑연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탄소거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탄소들이 화학 결합을 한 거 봐봐. 공유 결합을 하긴 하는데 탄소가 공유 결합 몇 번 하고 있어요? 3번 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가 공유 결합을 3번밖에 안 해요. 이 말은 전자가 몇 개 남아 있다. 전자가 1개 놀고 있는 거예요. 전자 1개 남아요. 왜?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4개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가 남으면 이것 때문에 전기가 통해요. 알겠어?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데 이 새끼가 고체에서 전기가 통한데 뭐라고 생각하면 돼? 흑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흑연밖에 없어. 알겠어? 그게 탄소구나 하면 된다고. 고체인데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기가 통해요. 무조건 흑연이라고 잡아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래핀,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뭐 크게 지금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설명만 하면은 뭐냐면 이 흑연 이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그래핀도 결국 만들었는데 그래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흑연 이게 층상 구조로 되어 있잖아. 한 판 한 판 한 판. 근데 이 판이랑 판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잡아당기는 그냥 판과 판 사이 인력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그냥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이게 이 잡아당기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연필심이 잘 부러지는 거야. 그리고 연필을 쓸 때, 차프심을 쓸 때 이 흑연 한 판 한 판 한 판이 묻어가는 거예요. 종이와의 마찰 때문에 이 판이 층층이 떨어져. 그래서 이 판이 묻는 거야, 종이. 알겠어? 뭐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다가 확 떼잖아?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 안에 이 흑연의 한 판이 묻어 있어요. 이 흑연의 한 판을 그래핀이라고 불러. 알겠어? 근데 이 그래핀 굉장히 얇죠?
그치? 그래서 탄성도 좋고요. 강도도 세고요. 전기도 잘 통해.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거 갤럭시 플립 그거 폴더, 그치? 폴드 이런 거 거기에 쓰여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플러렌은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구조로 되어 있는 탄소인데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축구공 모양. 안이 텅텅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 플로렌도 사실 꿈의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넓은데 아직까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활용도 더 넓을 텐데 기본적인 걸로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란 모양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거 자동차 엔진 오일. 엔진 오일 나중에 아버지 뭐 카센터 갈 때 뭐 남자들은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 관심 없겠지. 그다음에 엔진 오일 한번 보면은 좀 비싼 엔진 오일의 경우에는 플러렌 뭐 이렇게 탄소로 되어 있는 축구공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플러렌이야. 플러렌 함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축구공 모양의 입자가 그 엔진 오일에 들어가면 이제 엔진 오일에서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는 마찰을 줄여줄 수 있겠지. 베어링처럼. 뭐 그런 데도 쓰이고 뭐 아무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이 그래핀 플러렌 탄소 나노튜브 얘네들이 흑연으로부터 뭐 파생된 녀석들이다. 성질 어찌됐든 전기가 통한다. 기억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가보자. 자, 이제 수용액 얘기를 해볼 건데 수용액은 두 가지로 볼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의 수용액. 전해질이냐 비전해질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해질이냐 비전해질이냐. 그럼 전해질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온화가 되는 녀석들을 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 일반적인 녀석들 써보면 뭐 NaCl, NaOH, HCl 등등등등 뭐 이런 애들 전해질이야. 근데 보면은 NaCl 무슨 결합 물질이니? 이온 결합 물질이지. NaOH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HCl은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이죠. HCl 비금속과 비금속의 공유 결합 물질. 수소점 요렇게, 염소점 요렇게.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지금 낚시에 걸렸죠. 이온 결합도 있고요. 공유 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질은 무조건 이온 결합 뭐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온 결합일 수도 있고 공유 결합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 전해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즉 HCl 수용액은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비전해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뭐 있을까? 설당, 포도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요. 그치?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아. 근데 전기는 안 통해. 5개념 잘 잡아야 돼. 물에 잘 녹는다가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반대로 물에 겁나 안 녹는데 일단 녹으면 전기를 통하게 하는 녀석이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5개념이 두 가지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전해질이라고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돼. 공유 결합 물질도 전해질인 녀석이 있어. 그리고 물에 무조건 잘 녹는다고 해서 다 전기가 통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가 통한다는 거는 다 필요 없고 이온화가 되냐 마냐로 보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물에 잘 녹든 안 녹든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그냥 이온화가 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 필요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뭐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해서 그 수용액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예외가 너무 많아, 그거는. 아시겠어요? 공유결합 물질.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줘. 그리고 더 나아가서 HCl은 공유결합 물질이다. 꼭 좀 기억을 해주고요. 됐지? 그러니까 결국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소금이죠. NaCl, 소금. 그리고 설탕. 설탕물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소금물은 전기 통하죠.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예제 두 가지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질, 전기적 성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두 번째. 녹는 점이 낮은 편이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누구보다? 이온 결합 물질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물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죠. 그치? 이산화탄소, 뭐 질소, 그치? 이런 애들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죠. 그치? 근데 뭐 흑연은 고체로 존재하죠. 뭐 이런 것들. 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단 이온 결합 물질보다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너무 빨리 알아먹어서 개념이 빨리 끝났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개념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빈이 가야 되니? 오케이. 그러면은 가시고 뒤에 문제 풀 거야. 문제 풀이 볼 거면은 밴드로 들어주시면 돼. 알겠지? 짐 싸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자, 55페이지에 7번 문제. 자,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온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한대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이온결합. 맞니? 맞는 말이죠. 뿔마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및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대요. 맞니?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맞아요. 예외도 있기는 있어, 없어? 있기는 있죠. 대표적으로 앙금 같은 것들도 예외도 있기는 있어.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한대요. 맞죠? 이때 형성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할 거고. 4번,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은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지. 문제 잘 읽어야겠지. 자,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대요. 맞는 말이지. 왜? 화학결합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규칙으로 얘기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쪽으로 결합이 일어난다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원소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고요. 나는 B랑 C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림을 보아하니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이지. 뿔마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BC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리튬이고요. 이 녀석은 Cl-지. 55페이지 8번이에요. 8번 맞지? 자, 그러면 얘 리튬인 걸 어떻게 알아? 원래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서 리튬인 거고. 얘가 Cl-인 건 어떻게 알아? 요건 원래 없던 새끼니까 이거 빼고 세는 거죠. 그래서 염소다. 그럼 요거는 요 놈 새끼 거였죠. 공유결합 할 때. 그리고 요거는 얘 거죠. 그래서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거고 얘는 요거 하나만 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소가 될 거고 이 녀석은 누구야? 껍질이 몇 개야? 3개. 원자과 전잔 7개니까 염소인 거죠. 그래서 HCl은 공유결합 물질. 자, 그러면 전자를 주고받아 생성된 화합물. 주고받았다. 누군 잃고 누군 얻었다. 그쵸? 누가 줘요? 금속이 주죠. 누가 받아? 비금속이 받아. 그러면 이온 결합이니까 가가 맞죠. 나에서 공유 전자쌍의 수는 2다. 1이죠.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쵸?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죠. 이렇게 하기 싫으면 염소 비공유 전자쌍 3개 외워주면 되죠. 17쪽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니은은 틀렸고요. 자, 가와 나를 구성하는 입자는 비활성 기체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룰 거래요. 맞죠? 자, 가와 나를 이루는 이 입자들. 얘는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죠? 얘는 아르곤과 같죠? 이 녀석은 또 헬륨, 이 녀석은 아르곤. 이런 거다. 다음 문제. 자, 그림은 화합물 가와 나의 화학결합 모형이래요. 둘 다 공유 결합이죠. 자, 그럼 가에서 볼 때, 자, 요게 지금 몇 중 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중 결합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중심 원자 녀석은 팔이 몇 개였어요? 4개의 팔을 갖고 있는 녀석인 거지. 껍질 2개지. 그럼 중심 원자 누굴까? 탄소인 거야, 탄소. 자, 그리고 양쪽에 붙어 있는 녀석들은 지금 2중 결합을 했죠. 그리고 보아하니 비공유 전자쌍도 있어, 없어? 비공유 전자쌍 있지. 여기도 비공유 전자쌍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양쪽에 붙어 있는 녀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되는 거서 가는 CO2가 되겠네. 그리고 나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단일 결합이에요. 여긴 단일 결합. 여긴 몇 중 결합? 3중 결합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심 원자가 몇 번의 결합을 했어요? 4번의 결합을 했어. 그러면 이때 중심 원자 껍질 2개니까 누가 될까? 탄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은 결합 1번 했죠? 전자 하나 있는 거지. 그럼 누구야? 수소죠, 수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결합 3번 하고요. 비공유 전자쌍 있어, 없어? 있죠. 하나 있어. 껍질 2개고 비공유 하나 있는 이 녀석 누구니? 질소지. HCN. 자, 그러면 기억. 중심 원소의 종류는 가와 나가 탄소로 같죠.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공유 전자쌍의 수는 중심 원자가 둘 다 탄소니까 몇 개로 똑같아요. 어쨌든 4개로 똑같죠. 여기에 2개, 하나, 3개잖아. 공유 전자쌍의 수는 4로 동일하지요. 자, 가와 나의 화학결합의 종류는 같대요. 둘 다 공유결합이니까 맞는 말이지. 다음 문제. 자, 그림 가는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나는 액체 상태, 다는 수용해. 자, 그러면 일단 가는 외부적인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대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죠. 배열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잘 부서집니다. 자, 나의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가 통한대요. 액체죠. 액체죠.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게 맞지요.
자, 그러면 수용액 다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거래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보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 우리? 리을 가에서 나로 갈 때 나트륨은 전자를 잃는다. OX. X죠. 나트륨이 전자를 잃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나트륨이 전자를 잃는다. 이거죠.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된다. 이 뜻인 거야. 이 말이.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나트륨이 이온으로 존재하잖아. 여기는 나트륨이 여전히 이온으로 존재하잖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를 말하는 거지. 이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야. 근데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뭘 말하는 거야? 녹을 때죠. 상태 변화죠. 이건.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는 무언가 화학 결합이 깨진다라기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입자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화학 결합의 종류 이런 건 달라지지 않는 거지. 이해돼? 이미 결합을 형성할 때 나트륨은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뭐 물리적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뭐 전자를 잃는다 뭐 이따 말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나왔던 보기야. 실제로 나왔던 보기야. 자, 다음 A to B래요. 자, 이거 우리 이제 할 줄 알죠? 쉽죠? 아, 플러스네. 원래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원래 여기 전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껍질 3개에 1쪽이니까 나트륨이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요거 2개는 어딘가에서 받아온 거야. 이거 빼고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누구겠어? 산소가 되겠죠. O2 마이너스. 그럼 얘는 다시 나트륨. 그럼 이 녀석 누구야? Na2O5가 올바른 화학식이죠. A는 1쪽 원소래. 맞니? 맞지요?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래요. 그래? 틀렸죠. A는 3주기, B는 2주기. 자, A to B는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흘러요? 안 흐르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한다. 다음. 자, 염화나트륨과 산소래 옳은 것. 자, 가는 소금의 주성분이다. 맞죠? 염화나트륨은 소금. 자, 염화나트륨 구성하는 이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하죠. 나트륨 이온의 경우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똑같죠. 염화 이온의 경우에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똑같죠.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A와 B 이온이 있대. A와 B의 이온은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룬다. 틀렸죠, 그거는. 각각 네온과 아르곤이야. 뭐 어찌됐든 뭐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대기에서 약 21%를 차지한대요. 산소의 구성비는 21% 정도 되죠. 한 70% 정도가 질소고요. 자, 나는 이중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로 비공유 전자쌍이 2개래요. 이중결합 자체는 맞죠. 산소는 팔이 2개니까.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4개가 되죠. 그치? 이게 비공유 전자쌍. 자, 그러면 결국에 4번이 틀렸네. 자, 가와 나는 생명유지에 중요한 물질이죠. 그치? 다음 문제. 자, 원소들은 뭐 이거 지난 거지만 한번 채워봅시다. 복습 겸. 원소들은 무슨 순으로 나열을 해요? 현대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그리고 비슷한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어디?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죠. 그래서 세로순으로 외워야 돼. 이때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족 원소라고 불러요. 동족 원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다라는 얘기죠. 자, 알칼리 금속은 몇 족? 1족 원소.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돼요? 커져, 작아져? 그치. 커지죠. 왜? 리튬, 나트륨, 칼륨 보면은 리튬 껍질 2개, 나트륨 껍질 3개, 칼륨 껍질 4개지. 얘네가 반응을 한다는 건 전자를 잃으면서 해, 얻으면서 해? 잃으면서 하는 거죠. 그럼 전자를 잃으면서 할 거니까 껍질 수가 더 많은 녀석이 전자를 잃어버리기 더 쉽겠죠. 왜?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서 그런 거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약하면 이 전자는 떼어지기가 쉽다고. 그래서 반응성이 큰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할로젠 원소는 몇 족 원소? 17족 원소로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얘는 반대로 작아지죠. FCl, BRI 순서대로 외웠겠죠, 이미. 껍질이 2개, 3개, 4개, 5개. 근데 이번에 위로 올라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이죠. 작아질수록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세겠지. 인력이 세면 전자를 땡기기는 좋아지겠네. 땡기기 좋아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기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어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니까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작아지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이런 반응성에 대한 금속과 비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성에 대한 의미가 달라. 반응성에 대한 의미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림과 같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리튬 조각을 넣었더니 물 표면에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 용액이 붉게 변했대. 가와 나의 이유를 설명을 해보래요. 자, 물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 표면이래요. 이 말이 왜 중요한 거야? 밀도가 리튬과 물에 비교하면 누가 밀도가 더 커? 물이 밀도가 더 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물 표면에서 떠서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용액이 붉게 변했대요. 용액이 붉게 변했대. 그럼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이 리튬이 이 물과 반응해서 이 Li 플러스 이 OH 마이너스 H2 이렇게 쓰죠. 여기에서 결국에 용액이 붉게 변한 이유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무슨 색? 빨간색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빨갛게 변해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 퍼져나가는 모습이겠지.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누구 때문이야? OH- 때문에. 그럼 요거를 반응식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 Li OH AQ 이게 수용액이죠. H2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즉 요거를 요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기체 수소 기체 퍽 소리 나면 폭발한다. 뭐 이렇게도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네. 아시겠어요? 반응식 쓰시오라는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어.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났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 숙제. 일단 우리 교재로는 자, 우리 방금 본 57페이지까지 다 해오시면 됩니다. 57페이지까지 다 해오시면 되고요. 프린트 숙제 나갑니다, 지금. 석빈이 프린트 안 줬네. 프린트 숙제. 뭘 부러워. 요거까지 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운 중단원에 들어가게 될 건데, 새로운 중단 들어가니까 시험 범위 조사를 좀 한 번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험 범위 한번 좀 소스 좀 알아와 보세요. 부탁 좀 할게. 순서대로 나가는지, 작년과 비슷한지, 아니면 어디까지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진도 나가는 건 한 3주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1, 2주 정도 남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집이 따로 나갈 거예요. 문제만 있는. 근데 그 문제집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집 3개를 내가 합쳤어.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